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좋은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밑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오늘 탄력이 좋게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장을 해주고 있고 이외에도 방산은 오늘 좀 좋지가 않네요. 방산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제 턴이 온 것 같습니다. 방산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안 좋은 이슈들도 오늘 좀 몇 가지 겹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적에 따라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좋은 건 APR 같은 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오늘 또 콜마홀딩스가 또 실적 발표인 약간 실적이 미스가 나니까 또 실망감이 표출이 되고 이러면서 실적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네요. 네, 또 계절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 게 이게 또 관광 특수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최근 K 콘텐츠, 엔터, 화장품 할 거 없이 그 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고 중국 비자 면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내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각 업종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 내내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때문에 또 새로운 쪽에 종목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이슈가 하나 더 얹혀진 건 너무나 좋은 상황이겠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계좌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좀 등락을 거듭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김민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에도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빨간불 계속해서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15%가량 현재 시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반도체 관세 100%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덜었습니다. 상무부 러트릭 장관이 관세에 대해서 100% 부과는 미국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것이고 이 설비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에 현재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전반적으로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나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LRG넥스원이 14%대 급락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로템도 5.9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방산주 단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 종전 기대감이 러시아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다음 주 내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종전 기대감이 작용을 방산주에는 하락 압력을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LR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지만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어느 정도 주가가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LRG넥스원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14%대 현재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1.29%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 단으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0.6%가량 상승하고 있지만 HD 현대중공업은 0.84%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조선주 대형주에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지만 조선 기자재 단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기자재 단으로 좋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안에서 이 LS 일렉트릭이 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1.63%가량 하락하면서 전력설비단으로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주목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0.9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카카오가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하면서 87,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다만 1%가량 시장에서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9%가량 하락, 셀트리온이 0.81%가량 오르면서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실적 타격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24%가량 하락, 기아도 0.2%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반도체 소부장단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혜로 두산테스나가 지목이 되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솔브레인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원익 IPS도 10%가량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69%가량 상승, 펩트론이 1.2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3.7%가량 하락, HLB도 1%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임상에 대한 호재성 소식 있는 HK 이노엔이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난티가 6% 넘게 현재 시간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좋은 사람들이나 대아TI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가량 현재 시간 빠지고 있고요. 3,2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7%가량 상승해줍니다. 811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 속에 개인만이 코스피를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억 원가량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560억가량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가량 소폭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500억 원가량 코스닥을 팔고 있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의 방향성,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턴이 돌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까지는 조선방산원전, 조방원이 다시 턴이 오면서 관세 협상과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조방원이 이 관세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이제 그 일단락이 좀 지어진 것 같습니다. 조방원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낙폭도 꽤나 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느끼실 텐데요. 일단은 방산주가 가장 안 좋습니다. LIG 넥스원이 10% 넘게 떨어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에서 5% 떨어지고 있고 현대 로템도 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방산이 그동안 잘 갔던 것에 대한 이 상승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이슈도 소멸되면서 이러면서 방산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주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죠. 조선주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일단은 조선주가 오늘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도 최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잘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어쨌든 조선방산 원전이 한 턴의 상승을 맛보고 이제 쉬어가고 있고 그럼 그 다음으로 턴으로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이어서 좋은 소식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고 반도체 HBM 그리고 삼성전자 밑단의 소부장 업체들 전반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방원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턴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아이디어를 얻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조선주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데 조선 기자재 업종은 오늘도 좋거든요. 조선 기자재 밑단으로 엔진 관련 종목이라든지 부품주, 조선 기자재 부품주들은 여전히 상승 탄력이 아직은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또 재밌는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어느 정도 선방은 좀 해주고 있고요. 자, 이외에 오늘은 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 주도 업종도 주도 업종이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테마나 이슈가 집중적으로 붙는 것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지노 업종이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파라다이스 실적이 꽤나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로 단체 관광객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카지노 가겠죠. 여행 관련주 함께 역시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남북경협이나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는 어느 정도 해결을 받다, 일단락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전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야 되겠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에 대해서도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주가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 이런 흐름을 빠르게 잘 파악하셔서 투자의 다음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뭐 이 정치인 관련된 테마가 갑자기 좀 들어오긴 했는데 8월 15일에 광복절 특사로 여기에 특사에 포함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성으로 어쨌든 오르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좋은 업종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수주도 받고 애플과 협력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했었잖아요.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조건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기업은 반도체 관련해서 무관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팹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든 반도체는 뭐 당연히 무관세일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반도체도 무관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삼성은 뭐 파운드리, SK는 패키징 관련해서 미국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00% 관세가 아니라 어쨌든 조금 더 깎인 할인된 관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공장 건설, 미국 내에 공장을 실제로 짓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조건부로 그렇게 확인이 되면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감독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100%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미국에서 팔아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것의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거 다음 턴, 우리 시장에서 다음 상승 턴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역시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반도체가 좀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 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71,750원, SK하이닉스는 26만 5천 원 이렇게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삼성전자 어제 공매도 금액이 탑 원인 그런 종목이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공매도 금액이 좀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택이 오늘 1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초에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의 힘, 실적 턴 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1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테스라는 그 애플의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이 손을 잡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CIS 이미지 센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의 그 제품을 테스트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석이 나왔냐면요. 그 애플이 뭐 아직 결정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관련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고 프로젝트 그거를 모두 뭐 미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생산하고 국내 생산을 함께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면 직접적인 수혜를 두산 테스라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전량이 다 이 물량이 다 미국에서 아마 진행된다면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동반 진출하거나 아니면 타 고객사의 물량 수주가 늘어서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양 시나리오 간에 톡톡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두산 테스라다.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나 오늘 15%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39,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디바이스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쪽 그러니까 그 반도체 물품에서도 그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는데 그 단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 넘는 상승세 오늘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12,17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잘 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앞으로의 방향성, 시선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가 발효가 됐고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거의 다 마무리 지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간밤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장소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간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8일이라고 휴전 데드라인을 딱 못 박았잖아요. 이 사이에 뭔가 결정을 해라. 다시 한번 시한을 줬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뭔가
해결책을 타결 아니면 뭔가 또 유예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뭔가 대답을 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만나자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한 상황이지만 이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같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러시아에게 이 정상회담 제안을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도 와서 다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 이러면서 휴전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정상회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 약간 물러서 줬습니다. 젤렌스키가 만나지 않더라도 나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휴전에 관련된 이야기, 휴전에 대한 로드맵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은 좀 회의적인데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미국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광물을 채취해온다든지 거기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푸틴이 지금 연막 작전을 쓰는 거다.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양보하고 정상회담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유럽은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푸틴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테마성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튀어오르고는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SY 스틸텍이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여기 건축 자재 업체입니다. 오늘 어제 대비 한 655원 오르면서 5,28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이 7% 이상 급등하는데 로봇주보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러니까 재건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이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친환경 건설 기계 이쪽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54,950원 선 오늘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국내 1위 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1위 바로 SG 오늘 4% 상승하면서 2,520원 선 보이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간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 어쩌면 재건주의 대장주로 불리는 그런 종목일 수 있습니다. 3% 상승하면서 17,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건설은 일부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7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방산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의 하락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조금씩 나오고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네요. 실적도 좋았고 인적 분할도 철회했고 파마리서치는 앞으로 60만 원 위로 쭉쭉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 LIG 넥스원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약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76억 원 2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8% 가까이 증가를 한 수치긴 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을 한 10%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또 MSCI 한국 지수에 LIG 넥스원이 편입이 됐어요. 이건 뭐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슈 소멸성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는 편입이 됐네라고 하면서 이슈 소멸성으로 또 이렇게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동시에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LIG 넥스원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방산주 자체가 우리나라 방산주 자체가 지금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을 비교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아시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 뭐 스텔스기 만들고 전투기 만드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9.6배인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한화 시스템이 무려 PER이 지금 61배고요. 그다음 LIG 넥스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44배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37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2배, 현대로템이 23배. 이러니까 아니 로키드 마틴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방산주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러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리포트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리포트에도 다 그 얘기였습니다. LIG 넥스원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이런 고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수주, 아주 좋은 수주의 소식이 나오든가 아니면 실적이 이거에 뒷받침되면서 높은 실적이 나와줘야 그에 합당한 PER을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지금은 너무 높다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로템 쪽에서는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폴란드 개발은행이 K2전차 수출금융 업무 협약에 적시된 무역보험 보험료율 이게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수출금융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K2전차 무기 수출 약간 지연되나 삐걱대나라는 그런 안 좋은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지 방산주들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방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조정받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타격이 있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6% 가깝게 떨어지는 흐름들 18만 1,2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한 가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이제 방산이기도 하지만 철도 사업, 이 법인이 또 미국에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램이 북미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는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 LIG 넥스원 시장 기대치 대비 하회한 실적 발표 냈고 MSCI 지수 편입에도 재료 소멸로 오늘 14% 이상 급락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올려잡는 69만 원을 올려잡는 흐름이 있었는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뭐 긍정적인 리포트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라는 분석 때문에 오늘 좀 미끄러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LS증권이었나요? 목표 주가 120만 원짜리 내기도 했는데 오늘 4% 하락하면서 9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사는 뭐 거기까지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엇갈립니다. 이번 주 마무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200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0.3%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취재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방산 관련주들의 조정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높아진 논높이를 못 맞춘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부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이 관세가 상당히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향후에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삼성 밸류체인 중심으로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남북 간의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은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개별 주가 흐름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향후에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걸 좀 선택하셨는지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반도체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의 성장 가능성에 지금 시장은 좀 배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는 AD 테크놀로지를 골라왔는데요. AD 테크놀로지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한다라고 하게 되면 팹리스에서 설계하고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두 회사 간의 기술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반도체의 공정이 미세화가 될수록 이런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1위의 그런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런 디자인 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디자인 하우스를 육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독일의 유비티움이란 반도체 회사에 탈라노 프로세서를 수주를 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디자인 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가 빅테크,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 등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팹리스들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 하우스가 관련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최대 업체다라는 수준에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그대로 높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팹리스들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한 28,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2만 원 이하에선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역시 저희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제약바이오의 종목도 한번 발굴해보고 또 다음 이 주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그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 하며 이를 트럼프 라운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발표한 상호 관세 이후 세계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무역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특히 유럽연합과의 턴베리 무역 합의를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를 사례로 들며 미국과의 경제관계 재조정 필요성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와 미국 자동차 기준 수용, 3,500억 달러 제조업 투자 등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WTO 대신 자국의 감시를 통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1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도요타는 영업이익이 30억 달러 줄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폭스바겐, GM, 포드, 혼다, BMW, 현대차, 기아 등도 수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제조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2020년 이후 최대 폭이다.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는 단기간의 가격 인상이나 생산 기지 이전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투자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5% 하락세, 코스닥은 0.6%, 81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선물 매수를 좀 하고는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1,8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중국 시장 쪽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상해 종합지수 어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출발을 했네요.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는 0.7%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역시 0.45% 좀 반전되면서 어제 상승 마감을 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2% 가까이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는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의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이 관련해서 다시 미국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2% 가까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하네요. 일본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봐야 될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막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막 추렁추렁거리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어느 쪽의 제약바이오를 살펴봐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 오늘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전에도 저희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군요. 네네. 네. 그 최근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임상적인 근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는 몸에서 녹는 그 지혈 재료를 이제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그 내시경 시술 같은 거 받으면 네. 장기에서 피가 나는데 그쵸.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겔이나 뭐 이런 스프레이 형태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 소작 또는 뭐 클립을 꼽거나 이렇게 해서 지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방식인데 이게 또 이제 몸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분해되는 지혈 재료를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네, 그 몸에서 분해되는 거를 상용화한 회사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경쟁력을 이제 갖고 있고요. 네. 국내를 포함해서 유럽이랑 미국에 다 승인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혈 재료가 몸에서 녹는 시간까지 이 회사는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이 회사의 핵심 플랫폼이고 이걸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스프레이 형태랑 뭐 통증을 없애주는 거라든가 뭐 이제 자궁암을 없애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 회사가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스프레이는 이미 뭐 미국의 최대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신 수출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녹는 시간을 조절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특히 관절염에 이제 좀 적응증을 갖는 그런 제품인데 넥스피어 F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염증 위주로 신생혈관이 막 생깁니다. 이 신생혈관이 염증에 계속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서 통증이 만성으로 이어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넥스피어 F는 그 신생혈관만 타깃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신생혈관을 막아버려가지고 이 염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그런 신생혈관들을 다 이제 괴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네. 뭐라고 하죠? 제가 패러다임, 새로, 네. 색전술이라고 이제 혈관을 막는 그런 시술 이름을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색전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가요? 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피어 F,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만드는 약인데, 자, 근데 이제 연구 결과 아까 뭐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뭐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입증하고 어떤 내용들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총 이제 연속적으로 3편의 연구 논문이 네. 나왔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전임상, 비임상 2건, 그리고 일본의 한 클리닉에서 이제 사람 대상 1건 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대 병원에서 한 거는 전임상, 돼지 임상으로 한 동물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기존에 몸에서 따로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지 않는 게 기존 그 물질 있잖아요. 그거랑 넥스피어 F랑 이제 같은 그 곳에다가 이제 적응을 했더니 그 넥스피어 F는 장기에 이제 더 이상 손상을 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분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데 뭐 장기에 뭐 상처를 내면서 없어진다던가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녹아서 없어지는 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임상을 직접 해봤더니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혈관만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 이거를 이제 하나 입증을 했고 또 일본에서 한 그런 임상 시험도 슬개건염 환자들, 네네. 일본의 그 환자들 8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모든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부작용 또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증 지수 같은 경우는 기존 네. 7.6을 기록을 했었는데 2.3까지 그러니까 거의 통증이 절반 미미한 이상으로, 수준까지 줄어든 거고요. 그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부작용은 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슬개건염 환자한테 이 넥스피어 F를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일본 임상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네. 연구 결과를 보고 단순한 기존 치료제 그 대체제를 넘어서 색전술의 새로운 기술을 제시할 만하다라고 좀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받았는데 아까 이게 결국에는 통증을 완화해 주는 거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통증을 줄여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게 관절염, 무릎입니다. 네네네. 아. 네, 그래서 무릎을 적응증으로 지금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유럽 CE 인증도 획득을 다 한 상태인데 유럽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는 네. 그냥 제품만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환자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제품을 허가받고 그 뒤에 이 제품을 적용해서 환자들한테 또 따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의료진들도 사용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런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8월쯤에 FDA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올해 3분기에 이제 임상에 본격적으로 이 넥스피어 F가 돌입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지금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올해 3분기에 임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2026년에 임상이 끝나고 2027년에 만약에 FDA 승인을 받는다면 이제 세계 최초로 관절염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이제 색전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치료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치료법? 그렇죠. 치료술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기존에는 이제 무릎 아프다 하면은 보통 히알루론산을 이제 주사하거나 그 주사 맞거나. 네, 그렇죠. 주사하거나 딱히 이렇게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아니 인공관절로 네네. 갈 때까지는 그쵸, 그쵸. 그 그냥 통증 견뎌하는 수준이었는데 아. 이제 새로운 옵션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넥스피어 F. 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좋긴 좋은가 봐요. 진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쪽에 넥스피어 관심 많다고 뭐 FDA나 뭐 CMS나 뭐 네, 이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메디케어 뭐 이쪽에서도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좀 밀어준다. 수월하게 지원을 좀 지원을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이랑 상용화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FDA랑 CMS에서 좀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CMS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강보험공단이랑 그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합한 기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제 뭐 IDE 카테고리 B라고 이제 좀 복잡한데 어떤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을 받게 되면 임상시험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 CMS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임상을 할 때? 네, 어. 빨리 상용화하라고. 그래서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측에 물어보니까 한 30%에서 50% 정도 미국 임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많이 됐다. 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먼저 이렇게 회사 측이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데 그 병원에다가 따로 이제 후에 비용을 이제 커버해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먼저 결제를 하면 그걸 이제 나중에 이 CMS 쪽에서 절반을 보전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약간 보험처럼. 네네. 예. 그리고 이제 FDA에서는 네. TAP, 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1대1 뭐 승인 전문가들과의 면담 그리고 뭐 패스트 트랙에 타게 해줘서 좀 빠른 승인 과정을 밟을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제도적 지원들이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참여를 먼저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FDA가 신청해볼래요? 먼저? 네, 했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네. 됐다. 어. 그래서 이게 또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 생겨서 그러면 FDA 탭 프로그램은 그러면은 참여 제안 받으면 뭐 네. 된다.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어려우냐 그랬더니 뭐 5% 정도밖에 지원자들의 5% 정도밖에 이 탭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DE 카테고리 승인도 받았고 CMS로부터 그리고 FDA 탭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절감하는 거지만 어쨌든 미국 측에서 뭐 CMS나 FDA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게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올해 뭐 실적이나 매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이 미국에서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 지금 상황인데 네.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는 게 올해 전망치고요. 만약에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넥스피어 F를 미국에서 상용화한다면 그 매출 첫 해 2028년 정도라고 잡으면 네. 뭐 이 넥스피어로만 매출 100억 원, 2030년에는 420억 원, 뭐 영업이익은 2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제 LS 증권에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넥스피어 F의 미국 내에서의 그 가치는 한 3,800억 원으로 이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LS 증권은 지금 현재 이제 메디트로닉이 아니라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그 주가 목표 네. 주가치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한 8만 3천 원으로 그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상승률이 77. 54,400원인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서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넥스피어 F가 그럼 매출이 아예 안 나는 거냐? 네네. 그건 또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선 파나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냥 품목 허가만 받아도 바로 쓸 수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2022년도에는 0%였다가 2023년도에 5%, 2024년 1분기에는 9.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외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매출이 임상 잡히고 시험을 이제 하게 될 예정이죠. 네, 미국에서는 내에서. 네. 이제 임상을 할 만약에 예정이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27년 정도에 FDA FDA 승인을 받고 허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로 팔리기 시작한 2028년 네, 그렇습니다. 정도부터 미국 매출도 잡히면 훨씬 더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넥스 파우더도 뭐 최근에 일본 쪽에서 예. 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잘하시네요. 네. 그 일본 급여 등재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받게 될 겁니다. 했는데 정말 받게 된 그거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최근에 주가가 한번 튀긴 했어요. 그죠? 네, 뭐 그렇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이슈로. 왜냐하면 약간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인가 하고 약간 환호했다가 예전에 이런 이슈 뉴스들이 소멸됐- 좀 나왔으니까 소멸됐군요. 이제 또 바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좋은 신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미국에서의 임상 진행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여기까지. 오늘도 뭐 주가는 4% 넘게 오르고 있긴 하네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지금 또 실적 시즌이니까 예. 실적 잘 나온 바이오 기업들을 좀 찾아볼 텐데 네. SK 바이오팜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잘 나왔는데 주가가 뭐 생각보다 재미는 없는 상황이어서 네. SK 바이오팜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5일 날에 이제 공시를 했더니 이제 매출액 1,763억 원, 영업이익 619억 원, 당기순이익 295억 원을 시현할 예정이다라고 잠정 그 공시를 했습니다. 네.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 31.6% 늘었고 영업이익은 137.6%, 당기순이익은 늘었더라고요. 20.2%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도 이제 상당히 웃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되게 환호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서 그 당일에는 아마 15% 정도 네, 이렇게 많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미국발 악재가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내내 10%를 또 네, 다시 하락을 해서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실적 때문에 오른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셈입니다. 그 핵심 제품이 뇌전증 신약 그 세노바메이트인데요. 네네. 이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분기 기준으로 매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이 세노바메이트 매출만 1,541억 원을 오,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2분기 잠정 매출액이 1,763억 원인데 1,541억 원이 세노바메이트에서 대부분이네요, 이게. 나온 네. 겁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이 신약이 국산 신약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증권가 한편에서는 신약의 이 세노바메이트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게요.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실적은 숫자는 잘 나왔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세노바메이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약바이오 약 관세 네.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 네, 이 특히 이제 관세 이야기를 네네. 좀 해드리면 네네. 최대 250% 고율 관세를 이야기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약품의 수입 관세율이 15에서 25%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50%는 좀 많이 파격적이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도 그렇게 해라라는 이제 그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고율 관세를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좀 확대하라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도 미국에 약 69조 원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76조 원의 그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맞추고 있었는데요. 근데 의약품 관세는 사실 올해 초쯤에도 뭐 얘기가 막 나와서 시끌시끌했지만 네.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철회한 것도 많고 뭐 보류, 연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250이 그럼 또 확정적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또 모른다.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게 또 완전한 그런 확정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 관련해서도 네네. 총 18개의 증권사 중에서 목표 주가 그 상향 조정한 곳이 5곳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평가는 좋던데 상향시키진 않았더라고요. 목표 주가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꼽아보면 네.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비중이- 관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약간 일회성 정도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완전한 이제 성장의 그런 지속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운 파이프라인들 신약도 계속 개발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투자에 대한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대략 목표 주가는 13에서 한 15만 원, 16만 원 요 예. 정도의 바운더리 예, 밴드로 그렇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긴 하던데 관세 이슈가 나오고 주가는 다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딱 10만 원 선에서 걸쳐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SK바이오폼이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요? 그래야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신규 파이프라인 강화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결과라든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새로운 제품들 내놓느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관련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이제 전신 발작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또 고형암 치료제 임상 1상 시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단백질 분해라는 그 TPD라는 새로운 그 신약 그 파이프라인도 이제 후보 물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 시험 현황을 좀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마케팅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비용도 들어가서 판매 관리비가 하반기에는 근데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엑스코프리 매출의 87%가 지금 전체 매출을 차지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네. 리스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엑스코프리 의존이 너무 심한 거를 좀 상쇄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그냥 일회성으로 좀 실적이 잘 나왔다.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서 하반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SK 바이오팜 응원을 해보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 모습을 보여줄지 그 면을 한번 계속 저희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SK 바이오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8월 12일 중국과의 관세 협상 연기 시한 눈앞에 두고 미국 증시 경계감, 애플 거액 투자 낙수 효과로 부품주 초강세, 일본인 VIP 드랍액 증가, 9월 중국인 VIP 무비자 입국 수혜까지 전국 종목 게시판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파라다이스 주가입니다. 자, 8월 12일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연기 시한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확답이 없습니다. 과연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을지. 자,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이 지금 무역협상의 존재가 아직 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EU, 미국, 일본, EU, 한국 통과했지만 자, 중국과의 협상을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으로 잘 찍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다우 30에서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자, 애플이 지금 팀 쿡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버라이즌이 통신주로서 방어력을 보여줬고요. 코카콜라, 머크, 보잉, 시스코, 엔비디아.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3.17로 단독으로 가장 많이 올랐죠. 역시 그 투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애플한테도 나쁜 건 아니죠. 지금. 애플이 지금 그 투자를 계속 꺼려야 할 때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요. 팀 쿡이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하자 주가가 오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애플의 주주분들에게도 이 팀 쿡의 결정이 좋았다.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명분이 굉장히 정당성이 높아지겠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한 대로 팀 쿡이 말을 들으니까 주주분들도 환호할 만한 결과가 생겼다. 이러면 주주들도 트럼프의 어떤 입장에 계속 동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자, 애플로빈이 11.97, 급등했군요. 자, AMD 5.69. 자, AMD 리사수 언니가 나온 장면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그 노출도, 그 부분 때문에 AMD가 빠졌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주가가 오르네요.
역시 엔비디아와 AMD, 대만계 CEO가 주도하는 이 GPU 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존재, 아주 강력한 흐름이고 AMD도 결국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도우대시가 지금 5%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배민이라든가 이런 게 성장하고 있는데 뭐 지금 도우대시도 계속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큰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배달을 하나 싶기도 한데 신기합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올라 있고요. 자, 이 IT가 지금 뭐 반도체주나 IT주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죠. 도우대시 같은 게 지금 올라오 있는 걸 보니까요. IT주가 약세였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S&P 500 보겠습니다. 자, S&P 500, 엔비디아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 애플이 올랐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추격에 나섰죠. 애플도 5.74니까 거의 6% 비중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이 되나요? 그동안 저 애플의 아이폰 공장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거 고민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조금 포커싱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는 계속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슈퍼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계속 아이폰 공장을 어디서 세울 것인지 아이폰이 한 대에 뭐 150 $, 200달러 갈 것인지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매몰되어 있었는데 자, 애플도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타는 지금 1.32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진 건 아니고 초지능 시대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력을 엄청나게 수혈을 하고 있는 메타. 자, 이 모든 종목들, 모든 기업들이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말이 달리듯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거를 믿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GDP 성장률을 바짝 끌어올려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가겠다. 결국 GDP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저런 슈퍼 기업들이죠. 자, 지금 10위부터는 좀 다 빠졌죠. 버크셔 해서웨이, 월마트, JP모간, 오라클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자, 오라클 오랜만에 빠졌지만 그동안의 미라클 정말 기적의 주가였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0 보겠습니다. 자, 코이어런트가 6.2로 올라 있네요. AMD가 여기 나스닥 종목이 여기도 있고요. 레티스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TSMC까지 올랐습니다. TSMC 이 4.86% 올랐는데 대만 본토 증시에서 어느 정도 따라갈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만 본토 증시랑 미국의 ADR이 순간적으로 차이 나지만 결국 큰 흐름은 같기 때문에 그 간극이 벌어지면은 결국 메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증시에서 안 갔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TSMC가 계속 가면 대만 증시의 간극을 메꾸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대만 환율, 뭐 미국 환율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걸 맞추기는 정말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만 우리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만 본토 증시와 미국의 ADR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결국 TSMC 딱 하나의 같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영원히 다른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코이어런트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 종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이죠. 자, 코이어런트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2024년도 말에 12월 달에 기록을 했던 그 가격대 113달러를 뚫고 118달러로 역사상 신고가에 갔습니다. 자, 역시 애플의 낙수 효과가 떨어졌네요. 지금 코닝과 코이어런트가 애플의 리쇼어링 소수에다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갔다고 합니다. 자, 코닝 우리 그 주부님들도 잘 아는 그 유리 그릇 만드는 회사죠. 유리 그릇만 주방에 있는 그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나 맥북 여기에 지금 디스플레이 공급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리 커버 및 소재 기업 코닝, 그다음에 광전자 소자를 만드는 코이어런트, 부품주죠, 부품주. 결국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이 투자가 확정이 되면서 이 코닝과 코이어런트로 낙수 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발견할 수 있겠죠. 아이폰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만 이 지금 코닝과 코이어런트의 부품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52주 신고가를 둘 다 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가져갔다. 결국에는 6천억 달러죠. 지금 지금 다 합쳐가지고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지금 애플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부장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자,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증시 1.91% 2% 가까이 오르네요. 오늘 니케이가 엄청나게 강하네요. 자, 7월 24일 날 기록했던 42,000엔 지금 거의 다 갔었죠. 자, 일본도 결국에 다시 한번
상승 N자를 완성하면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가 2.87 오르고 있고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건 소프트뱅크그룹 미쳤군요. 소프트뱅크그룹이 지금 11% 가까이 오르면서 히타치를 제치고 6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손정희 회장의 그런 선제적인 투자, 스타게이트에 투자했던 그 분이죠. 샘 알트먼과 오라클 회장. 샘 알트먼, 오라클 회장,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이 세 명이 손잡고 초기에 백악관에서 브리핑 했었죠. 앨런 머스크는 뒤에서 굉장히 질투의 눈으로 쳐다봤었고요. 바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이 효과. 결국에 애플도 미국으로 오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어떤 IT 업체들 다 가고 있죠. 애플마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 리쇼어링의 이 수혜가 지금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열매만 맺으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뱅크그룹 이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어떤 인공지능 펀드와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입니다. 자, 대만 0.03 오르고 있는데 0.03으로 적게 오르지만 역사상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대만이 52주 신고가를 갖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7월 달에 24,416 대만 달러에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자, 지금 일본, 대만이 다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3,300이 남았고요. 이러면 한국, 일본, 대만이 아시아 전체 세 개가 지금 다 세계 지수가 3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자, TSMC가 안 움직이네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4% 가까이 올랐는데 4% 넘게 올랐죠. 오늘 대만 시장에서는 지금 0.00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죠. 물론 지금 ASE 테크놀로지 후공정 업체는 오르고 있고요. 델타전자도 1.28 오르고 있습니다만 역시 TSMC의 약세가 아주 강세를 지금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권지수. 자, 우리나라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마이너스 하지만 3,200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1 올리면서 81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수급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1,700원 마이너스 나오고 있네요. 뭐 이거 이대로 가더라도 뭐 한 4천억 팔 텐데 그동안의 흐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대세의 매수 그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사이좋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느덧 72,000원에 다가섰네요. 자, 삼성전자가 움직여줘 버리면 이거 지수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6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참 5위 자리를 다지기가 어렵네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다시 돌파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100만 원 돌파 못하고 무너지면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데요. 그렇죠? 쌍봉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다시 상승할 때 재상승해서 그 신고가를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차트의 모습이 안 좋아져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띈 거 파마리서치가 또 크레이지네요. 파마리서치 이거 리쥬란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죠? 연어 정액주사 회사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데요. 이거 파마리서치가 지금 5위 자리에 오르면서 65만 원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인데요. 자, 16위 SM 지금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SM 이거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장중 상한가, 시초가부터 상한가 갔을 때 소개해드렸는데 시초가 상한가 갔을 때 역사상 신고가를 찌르고 왔죠. 근데 그 자리를 다시 가려고 하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잠자리 엄청 많이 날아다니죠. 잠자리 많이 잡으시러 다니실 텐데 잠자리가 풀 위에 한번 앉았다가 쫓아내도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다시 앉죠. 주가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 간 자리를 다시 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가서 그 갔던 자리, SM이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의 강세 다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힘내고 있습니다. 이 3대 기획사 중에 YG가 제일 떨어질 줄 알았지만 다들 일반적인 생각이 그랬죠. 오히려 YG는 지금 신고가에 다가선 반면에 JYP는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JYP의 자존심이 지금 사실 허락하지 않죠. 트와이스가 있는데요. 자, JYP가 지금 열심히 올라야 됩니다. 박진영 사장이 그렇게 응원을 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3대 기획사가 같이 갈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보겠습니다. 3D 낸드,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강세입니다. 3개 섹터나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심텍이나 원익 IPS 이런 것들이 강하네요. 자, 반도체도 강하긴 한데, 자, 이게 비슷하네요.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소부장이 강하죠.
아까 전에 코닌 코이어런트 강한 거 보세요. 애플의 낙수 효과 떨어지는 거 비슷한 흐름이죠. 자, 오늘은 카지노를 보겠습니다. 물론 카지노 업종 빼고는 전부 다 반도체예요. 그 밑에도 사실 CXL 시스템 반도체 HBM이 깔려 있거든요. 자, 근데 반도체는 다 지금 당연히 다 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카지노를 보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파라다이스가 13.21% 급등하고 있거든요.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죠. 4.47 오르고 있고. 자, 파라다이스가 드디어 부활하나요? 자, 이거 파라다이스 주주분들 정말 끔찍해. 이 몇 년인가요? 무려 7, 8년입니다. 지금 2017년이죠. 17년도에 28,000원 찍은 이후에 매년 고점 저점을 낮추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빼면서 작년 11월 달에는 10,000원도 깨졌어요. 9,000원을 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저점을 깼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름은 천국인데 이건 무슨 지옥이냐 하면서 종목 게시판에서 정말 무슨 지옥에서 서로 싸우듯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더니 드디어 밑에서 엄청난 부활을 9만 원에서 지금 단번에 2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인가? 최근에 GSPNL이라고 지금 그 GS 파르나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자, 호텔신라도 반등하고 있고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것인가? 자, 일단 일본인 VIP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VIP가 중요해요. 파라다이스든 GKL이든 다 VIP입니다. 이 지금 솔직히 막 그 무슨 335 모여서 젊은이들이 이제 막 개별 관광하는 거 많잖아요. 중국인은 그걸 싼커라고 부르고 유커는 단체 관광객이고. 그런데 그렇게 와봐야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돈이 안 돼요. 유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쓰겠습니까? 유학생들 그 일본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 자기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그 푼돈 가지고 등록금 내고 나머지 갖고 그냥 재미 삼아 가지고 하는 그 카지노 가가지고 블랙잭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유학생들은 가가지고 그냥 땡기는 것만 하죠. 빠친코만. 그러니까 그걸 돈이 안 됩니다. 진짜 돈이 되는 사람들은 테이블 게임에 앉는 VIP들이죠. 그 일본인 VIP의 드랍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일본인 VIP 드랍액이 늘어난 데다가 지금 9월 달에 뭐가 있냐면 한시적 무비자 중국인 입국 이 지금 정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VIP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큰 역할이 되죠. 물론 GKL은 중국인 VIP 비중이 높고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 비중이 높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공통점은 VIP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들의 돈지갑이 열려서 드랍에 판돈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인 VIP들도 9월 달 이 문을 열고 올 대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된다면 17년도 11월 달에 기록한 28,000원도 가시권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라다이스 종목 게시판이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있는 모습. 가격이 오르면요. 게시판에서 안 싸워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일본인들이 스고이 외치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무비자라고 써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짜요 하면서 중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 VIP들 저 둘의 VIP가 지금 합쳐지면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굉장히 상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정마담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정마담 등장하겠습니다. 나 잭팟 터진 여자야. 신고가 쏠 수 있어.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함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결이나 반도체 관세 이슈 등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 단 안에서의 업종별 흐름은 엇갈리면서 유가증권 시장 지수 자체적으로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9%가량 현재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피 3,215선을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7%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811선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19%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강하게 코스피를 오전장부터 팔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이 1,500억 원가량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시간 사들이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800억 원가량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 시장 현재 시간 1,38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패드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임명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투자 뉴스도 이어가 보시죠. 미국과 러시아 간의 4년 만의 정상회담 기대감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다음 주 개최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백악관도 회담 개최 의향을 확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지 않더라도 그를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 전쟁이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 종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방산주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종전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Y스틸텍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스틸텍 현재 시간도 10%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1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전진건설로봇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4%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3,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RG넥스원은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3%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HK 이노엔이 위식도 역류진환 신약인 K캡의 미국 3상 성공에 성공했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오늘 관련 주가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임상 상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는 소식 시장의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은 오늘 오전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스가 K캡 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을 평가한 미국 3상 임상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는데요. 세벨라는 테고프라잔은 중증도 이상의 미란성 식도염 환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 뛰어난 유지력을 보이면서 임상적인 가치를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으로 미란성 식도염 및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진환 적응증에 대한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HK 이노엔 주가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링 미국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짓거나 또 짓는 중인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상무부에 신고한 뒤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는다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자체보다도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100%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미국 내 생산 협력 소식에 오늘 관세 면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주 그리고 소부장주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현재 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71,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가량 올라주면서 26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테스나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11% 넘게 급등 중이고 37,950원 선 지나갑니다. 원익 IPS도 오늘 강한데요. 13% 넘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면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일제히 주목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바로 지금 방금 들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반도체가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얘기했지만 우리로서는 좀 자신감을 보여주나 이런 느낌까지 오히려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만 말을 좀 아껴왔었던 부분들이죠. 만약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다라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한다라면 미국 관세는 그 소비자들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세 부과를 한다라면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결국 미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관세 부과를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호 관세, 품목 관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관세 부과를 못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100% 관세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도 이제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내에서 결국 이제 압박용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났죠. 임기 내에 이제 공장을 짓는 거.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이 단기간 1, 2년 내에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첫 삽을 이제 뜰 계획만 나타나게 된다라면 100% 관세 부과는 이제 좀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네. SK하이닉스도 이제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결국은 이제 뭐 TSMC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3사가 다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3사에 대해서는 엄포형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이제 얻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외국인들의 외국계 매수세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면서 우리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객사들이 그것도 이제 덩치 큰 고객사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애플 소식까지 그렇습니다. 들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수혜주 오늘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도 눈에 띄는 네.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 반도체 장비단 소부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오늘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가더라도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을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안 그러면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이제 제품 가격의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한 말씀하신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 외에도 미국 내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기업이 애플 테슬라지만 애플 테슬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웬만한 뭐 LG전자급에 대한 뭐 기업들이 뭐 정말 뭐 수두룩한 미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곳에 이제 납품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뭐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매출처를 좀 늘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비관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관세를 부과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소부장까지도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오는 시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또 무조건 좋으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계 이제 공동화 현상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지금 이제 또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얘기가 좀 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관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이번 관세의 여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사실 그 TSMC 같은 경우에 관세 그렇죠. 면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카드면 관세의 수혜를 이제 팍팍 준다라는 느낌 지울 수 없고 네. 이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이제 그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일례로 뭐 한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를 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사가 이제 확장됐지만 셀트리온도 일라이릴리에 네. 미국 항체 의약품 그 공장을 또 사들인다. 이게 결국 미국 생산 거점을 또 확보하는 흐름들. 그게 이제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TSMC처럼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가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 느낌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양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TSMC는 정말 정말 TSMC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젠슨왕이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고 역시 젠슨왕이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 검정 가죽 자켓을 벗고 중국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이제 그렇게 입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TSMC가 이제 관세를 면제받았다라는 것은 역시 그 위상이 드러났다라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TSMC에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 미국 AI 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난 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TSMC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렇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HBM을 뭐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만약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100% 관세 부과가 된다라면 미국의 AI 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기업들을 M&A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송도에 지금 8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6공장까지는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부지까지 이제 다 돼서 곧 8공장까지 착공한다라는 건데 일단 삼성바이오는 이 소식이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를 한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전혀 주가가 맥을 못 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CDMO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상장되면 롯데바이오는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는 비상장이지만 미국 공장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롯데바이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계속 국내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미국으로 들어오라라는 거고 결국 거기에 발을 맞추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그 비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공동화가 벌어진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또 영업이익과 매출을 또 끌어올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은 관세에 있어서의 피해를 피해가는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현대차에서도 보여주듯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됐죠. 네. 우리도 이제 관세 부과가 됐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일단 좀 피한 상태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조만간 미국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자신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관세 부과가 됐었던 것들이 오늘 또 새벽에 속보를 보면 또 수정안을 또 미국에서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도 서로 또 낮출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소나기를 피한 상태에서 정말 뭐 이슬비마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다음을 지금은 생각해야지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먼 미래고요. 일단 지금 관세에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말씀하신 셀트리온, 저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고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쌓아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고,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일 수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으로 현재로서는 압축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슈 중에 폴더블 폰, 그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의존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이제 붙은 거고 내년 9월 아이폰 18 이제 라인업 그런 부분을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중 하나가 폴더블 아이폰인데 그 수혜주도 좀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좀 늦지는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늦지 않은 게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이른 감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뭐
폴더블 쓰시네요. 저는 이제 폴더블을 쓰지는 않는데 폴더블 썼다가 일반 폰으로 오는데 주위에서 이제 폴더블을 이제 쓰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폴더블 저는 이제 한 20-30% 정도 폴더블은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잡았을 때 폴더블을 쓰시는 시장 규모가 그렇고 이제 애플도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애플의 이제 폴더블은 이제 신규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폴더블 같은 경우는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라기보다는 기존 수요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새 휴대폰이 나와도 새 휴대폰을 기다려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교체 수요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애플의 폴더블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규 효과는 분명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내년 9월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매출은 그 전에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인기를 끌지에 대한 부분들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힌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 차례 이제 우리가 갤럭시에 대해서 삼성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이폰에 대한 것들은 내년 봄 정도에 한번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이 실적들이 이제 좀 받침이 되고 나서 우리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받침이 되고 새 휴대폰이 구체화되는 시기 그것이 내년 봄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대장주로서는 뭐 KH바텍이라든지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때까지 끌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실적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세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아이폰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 봄 정도에 아이폰에 대한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 접근을 해보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서두르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또 금리 인하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이사를 임명했는데 그렇죠. 7월 FOMC 이후에 돌연한 이사가 사임을 표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경제 책사 미란 위원장을 임명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 압박 지속이 되는데 그 후임으로 역시나 크리스토퍼 월러 이분이 이제 7월 FOMC에서 유일하게 2명 소수 의견 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반겼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 제약바이오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제약바이오 살짝 관세 때문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입장에서 그거랑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전략까지 좀 묶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인하 얘기가 딱 나왔는데 그 다음날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참으로 확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뭐 ESS 실적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또 딱 근데 퍼포먼스를 보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금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장에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라면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이 제약바이오다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뭐 하나의 매매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위원을 이제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죠. 연준 위원이 이제 12명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 이제 의장이 또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임을 또 결정함으로써 금리 인하 압박을 좀 하는 부분들이 현재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기조가 현재 지금 미국의 이제 금융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지표들을 놓고 본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디플레이션에 대한 방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나타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면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지금으로 투자하기에 나름대로 저는 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트럼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게 제 아들 마음을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아들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게 트럼프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떻게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그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ESS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조금 약간의 2차 전지를 좀 바라볼 때 2차 전지 덩치가 좀 많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원래 2차 전지가 우리가 ESS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덩치인데 ESS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빼놓고 좀 따로 좀 떼어서 좀 보자. 이것은 지금 캐즘과도 상관없고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리고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폐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원산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의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탄력성도 훨씬 좋습니다. 차트도 훨씬 더 이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세비캠이 올라갑니다만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때문에 한번 좀 리바운드가 나타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리사이클 관련된 2차 전지를 좀 보는 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카카오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어요. 질주가 이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단 터진 실적 이렇게 터진 표현이 실적이죠. 되고 AI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됐지만 역대 최대 분기 매출 3조 6박. 네. 그리고 역시나 AI로 이제 소버린 AI 워낙 이제 양축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렇게 실적을 좀 떠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AI 실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실적은 AI 실적이 안 붙은 거기 때문에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높은데 주가 탄력성이 좀 낮아요. 네. 그게 어제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라 다음 주에 만약에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이제 카카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불안감이 우리가 이제 AI와 관련된 그 정부 정책에서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네이버를 좀 많이 꼽으시는 분들이 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주가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면 좀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들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가 다음 주 초반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카카오는 월요일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수급 논리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상당 부분 이슈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돌발로 막 나와서 지금 다음 어떻게 보면 주,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돌발 이슈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이는 면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반도체 품목 관세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변동성에 잘 대응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리 이번 주 쭉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 스위치는 오프.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딘가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정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 채 동의합니다를 누르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지 않고 넘긴 무심함.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확인을 누릅니다. 그 버튼 하나로 생년월일, 위치, 쇼핑 이력, 감정 상태까지 내 삶의 대부분이 넘어가는 거죠. 약관은 읽지 않고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무의식적 동의가 정보 유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만 없으면 괜찮다?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됐습니다라고 기업은 말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위치, 소비 패턴 이 3가지만으로도 87%는 특정 가능합니다. 익명이라 안심했지만 데이터는 조각처럼 맞춰지고 결국 나라는 퍼즐이 완성됩니다. 이름만 빠졌을 뿐 나는 여전히 추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는 습관. 지도를 열면 위치를 내주고 앱을 깔면 연락처를 넘기고 음악을 들으면 감정 상태까지 공유됩니다. 그 모든 건 편하니까라는 이유로 허용됐습니다. 정보를 내주는 일에 익숙해졌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이 보호는 느슨해진 거죠. 정리하자면 읽지도 않고 누른 자동 동의, 이름만 없으면 괜찮다는 익명 맹신, 너무 익숙해져 버린 편리함 중독.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스위치는 오프. 이 3가지 무심한 습관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 스위치를 오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내 정보는 어디에 쓰이는가를 살펴봅니다. 데이터는 끊임없이 수집되고 저장되고 팔리는데 대체 그 많은 정보는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 경제. 왜 내 정보는 계속 돈이 되는지 그 이유를 3분 내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국에 이번 주 다음 주는 실적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